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본 대한민국의 국방력 3탄. 오늘은 방공망과 공군 전력에 대해 얘기해보려 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대공방어 무기 맨패드 보병용 지대공 미사일 스팅어입니다. 수호의 전투기와 전투 헬기들이 추풍낙엽처럼 격추되는 동영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좀 이해가 안 되는 전술인 듯해서 궁금증을 풀기 위해 알아보았습니다. 러시아 공군이 왜 이렇게 약할까? 세계 2위 군사 강국이 맞나? 수호의가 미국기에 털리는 장면까지 나와버리는데 그 이유가 뭘까? 왜 제공권을 완벽하게 장악하지 않는 것일까? 그래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 여러 추측이 많았지만 몇 가지로 간추려 알려드릴게요. 하나, 러시아의 공군 운용 전술에 있다. 러시아는 지상군 중심입니다. 미국의 전쟁 상황을 보면 전쟁 개시가 되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로 주요 타깃을 폭격한 후에 전투기들이 출격하여 제공권을 확보하는 게 일반적인 전술입니다. 그만큼 제공권 확보가 첫 번째입니다. 공군은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공군에서 타깃을 선점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러시아 공군은 조금 다릅니다. 전술 작전 전략 3가지 임무에 따른 공군을 운영합니다. Su-25와 헬기들은 전술부대 화력 지원, 수호의 24, 27, 30, 35는 작전 체대 화력 지원을 하는데 지원 말 그대로 철저히 지상군이 원하는 표적을 타깃합니다. 제공권 확보의 의문점은 러시아 공군은 표적 자체를 지상군이 선점하기 때문입니다. 둘, 러시아는 지독한 화력 덕후입니다. 공중우세보다 화력 지원이 먼저입니다. 러시아에선 공군은 비행하는 포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러시아 공군은 영공방어 및 대공권 장악 임무보다는 주요 시설 파괴의 목적이 더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때 우크라이나 군의 지대공 스팅어에 자주 격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셋, 우크라이나를 좀 만만하게 봤다. 군사력 차이는 말할 것도 없을 뿐더러 애초에 제공권을 장악하려고 특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러시아도 제공권 장악을 하긴 하는데 진짜 하려고 맘먹었을 땐 전술, 작전 부대가 아닌 전략 공군을 내세웠을 거다. 아직 전략 공군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공대공 공대지 탄도 및 순항 미사일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지상군으로 밀어붙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원 및 보급 차량 및 장갑차 전차가 65km 행렬로 줄 선 거 보면 알 수 있죠? 다른 나라 같았으면 줄지어 있으면 미사일 폭격으로 전멸입니다. 넷, 러시아는 애초에 전쟁이란 단어를 쓰질 않았습니다. 크림반도 때처럼 해방작전이란 표현과 특별군사작전이란 표현을 씁니다. 이는 칠러 주민들을 해방시키는 특수전 내지 분쟁지역 진압쯤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포장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공대공을 전문으로 하는 최신 전투기를 투입하지 않는 것도 이것을 전쟁이라 부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다섯, 우리가 최근 미국의 전투 관련만 접해왔기 때문에 자국 내 대륙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보질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여섯, 그리고 뭐 아직 전략 공군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지만 정밀유도 무기가 많이 없는 건 아닌지 수호의 전투기가 맨패드 사거리까지 가는 것 같아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러시아 공군이 맥을 못 추는 것 같아 의아해서 한번 알아보았고요.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처럼 방어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어떨까? 미국 말고는 한국을 점령할 수 있는 국가는 없다는 말이 최근 들어 몇몇 인사들과 군사 전문 커뮤니티에서 나옵니다. 한국은 가까운 미래에 혹은 지금도 미사일 다층 방어망이 탑3 수준으로 올라가고 촘촘하며 최고 수준의 방공망은 미국에 필적하며 한반도 지형 특성상 오히려 미국의 본토 방어망보다 막아내는데 더 수월하다. 영토가 작은 것도 섬이 많은 것도 한몫하죠. 그리고 북한을 대비하기에는 방공망 퀄리티가 매우 뛰어나며 우크라이나의 스팅어 대공 유도 무기에 당하는 러시아산 전투기를 보면 한국의 방공망은 러시아를 압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때 하마스가 쏘아 올린 수백 개의 로켓을 아이언돔이 대부분 격추시키는 걸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은 반군과의 소규모 전투 특성상 소형 로켓이나 포를 막기 위한 것인데 한국은 북한이 상대나 장사정포나 탄도미사일을 막아야 하는 것으로 한국형 아이언돔은 이스라엘 아이언돔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한국형 아이언돔 구축을 발표해 이미 배치한 것도 있고 시험 발사를 통해 양산을 목전에 둔 것도 있습니다. 한국의 방공망 한국형 아이언돔을 구성하는 무기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상층부터 하층부까지 순서대로 지대공 미사일만 나열했습니다.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40에서 150km, LSAM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50에서 60km, 천궁투 15에서 40km, 패트리어 15에서 40km, LAMD 장사정포 요격체계 10km, 천마 5에서 10km, 신궁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3.5km, 신궁, 천마, LAMD, 패트리엇, 천궁투, 3, 사드! 순으로 우리나라 영공을 방어하는 지대공 미사일 요격 한국판이 이어돔입니다. 추가로 우리나라 바다 위 주력 함정에선 사거리가 더욱 어마어마합니다. SM2 블록3 함대국 미사일 170km, 함대국 유도미사일 해공 20km, 램미사일 12km, 캐트리건 방식의 수문장은 펠롱스와 골키퍼가 맡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차세대 이지스함인 KDDX 사업의 함정에는 SM3가 달리게 되는데 ICBM, 위성 전용 탄도탄 요격 미사일이다. 사드와 같은 방식이지만 고체 3단 추진 로켓을 이용해 핵미사일 맞춤 전용 요격 미사일이라고도 불린다. SM3는 탄도미사일 전용 함대국 미사일입니다. 1200, 2500km,
이처럼 대지와 바다에서 우리나라 영토를 지키는 요격체계 방공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떠나요? 불과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탱크와 함정 하나 없던 나라가 지금은 전 세계에 내세워도 탑 수준으로 촘촘한 방공망이 우리 영토를 적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준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나요? 오늘은 우리의 방공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싸우지 않고 평화를 지키는 길은 압도적인 군사력이 뒷받침되어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젊은이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피 흘리며 죽어가는 안타까운 이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길 기도하며 마지막으로 군사 명언과 함께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전쟁을 즐기는 군주는 멸망한다. 푸틴아 고마해라. Check.